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3일 일요일 저녁 6시입니다. 지금 싱가포르에서는 아시아 안보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방장관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가 별도로 열렸습니다. 여기서 제임스 마티스 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증거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또 주한미군 감축은 미북 회담의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또 되지 않아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티스 장관은 한미일 새 국방장관이 있는 자리에서 세 나라, 이즉 세 민주국가가 협력을 강화하여, 안보 협력을 강화하여 외교관들의 대북 협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 강한 입장에서 회담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노데라 일본 방위청 장관은 북한이 과거처럼 또 약속을 깨게 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회담에 합의하였다고 보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면서 대북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영부 국방장관은 미국, 일본보다 더 강경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뿐인데 이분의 이야기는 애매모호합니다. 어제 아시아 안보회의 기조연설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은 북한을 붕괴시키거나 흡수 통일을 하거나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왜냐? 이건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한다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위적 통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인위적 통일, 흡수 통일, 붕괴, 다만 평화적으로 하라. 전쟁을 통해서 북한을 흡수 통일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국방장관은 인위적 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그냥 카피를 한 건데 통일을 인위적으로 하겠다는 말을 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그러나 안 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건 헌법 위반이 됩니다. 송영무 장관은 대통령보다 헌법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인위적 통일을 안 하겠다는 말도 헌법 위반입니다. 대통령의 헌법 위반 발언을 국방장관이 따라가다가 또 헌법을 위반해요. 헌법은 대통령 위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헌법에 충성하는 군대입니다. 헌법에. 유감입니다. 헌법을 읽어보면은 대한민국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체하고 한반도 전체의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국가 의지로서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군이 존재하는 겁니다. 통일을 포기한 국군은 그것은 영원히 빠진 군대입니다. 그런 군대를 만들 생각입니까? 그런데 북한은 북한 군대, 북한 노동당 모든 것이 통일 하나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통일 하나에 노동당 규약, 북한의 헌법, 북한 군의 작전 태세, 그리고 핵무기 개발 등이 모두 다 적화 통일에 집중되어 있는데 송영무 국방장관은 우리는 인위적으로 통일할 생각 없다라고 합니다. 한쪽은 통일 의지에 충만해 있고 한쪽은 통일 의지를 내던져 버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벌써 의지의 싸움에서 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군이 통일 포기하면은 어떤 군대가 됩니까? 목표가 없는 군대가 되죠. 통일을 포기하는 즉시 대한민국의 주적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주적 없는 군대를 만들 생각입니까? 주적 없는 군대가 60만이나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송영무 국방장관은
10년, 20년 국방장관 할 사람 아니에요. 언젠가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물러난 다음에 장성들 속에서, 장교단 속에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하늘 아래서 살아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역사, 국군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첫째, 건국의 초석이었습니다. 국군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그 위에 국가가 섰습니다. 호국의 간성이었습니다.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했습니다. 근대화의 기관차였습니다. 5.16 이후에 조국 근대화를 군이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80년대에 민주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회 불안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국군이 울타리 역할을 하면서 민주화의 과정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민간인들끼리 협상을 통해서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가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했습니다.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 이제 남은 것은 뭐냐? 자유통일의 무력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역동적인 동북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 독립과 자유와 생명과 번영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는 인류국가로 가는 도정에서 국군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헌법 5조에 적혀 있습니다. 국군은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한다 되어 있습니다. 국가안보까지 최종 보루는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이런 중대한 권한과 의무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국군의 수장인 송영무 국방장관은 자신의 헌법적 권한과 의무 그리고 역사적 역할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김정은이 한 손으로 따라주는 술잔을 두 손으로 받으면 안 되죠. 술잔에 오가면 안 되죠. 그런 자리에. 군인은 빠져야죠. 그런 자리입니다. 이 마티스 국방장관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은 이분은 해병대 장교 출신입니다. 이라크 전쟁 때는 해병 제1사단장으로 참전했습니다. 해병 제1사단은 아주 6.25 때도 용맹을 떨친 유명한 사단입니다. 이분은 결혼을 하지 않는 호랍입니다. 전사광이라고 불립니다. 전사를 많이 잃는 사람들이 보통 큰 군인이 됩니다. 미국 중부지구 사령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역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발탁되어 가지고 장성 출신으로 국방장관이 되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1940년대에 마샬 원수가 국방장관으로 발탁된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마티스 장관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책임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온건론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짐작컨대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만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제재를 완화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회담을 취소했다가 또 한다고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데 대해서 이 마티스 장관이 좀 불만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경하게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완화하면 안 된다고 한 것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앞으로 나는 맥시멈 프레셔, 최대한의 압박이라는 말 쓰지 않겠다. 회담하는 동안에는 북한에 대해서 추가 제재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대한 반발로 저는 느껴집니다. 마티스 국방장관은 트럼프와 가장 잘 통하는 장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트럼프가 너무 튀는 발언을 하고 하니까 최근에는 사이가 좀 냉각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마티스 같은 국방장관은 군인으로서의 소신이 강한 사람이니까 이게 정책이 잘못되고 나가면은 사표를 던지고 나올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장관이 대통령의 정책에 반발해가지고 사표를 던진 가장 최근의 경우는 1980년에 있었습니다. 사이러스 반스 국무장관이 카드 대통령이 이란에 잡혀있는 미국인 대사관 직원 40몇 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특공작전을 했습니다. 그 특공작전에 반대했습니다. 반스는 협상으로서 구출해야 된다. 근데 이 특공작전이 실패를 했어요. 헬리콥터가 중간에 떨어지고 사막에서 떨어지고 해서 8명이 죽고 했습니다. 거기에 반발해서 사표 던지고 나온 예가 있습니다. 제가 마티스 장관 사표 던지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런 원칙을 지키는 참모가 옆에 있어야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이 어디로 뛸지 모르는 사람은 중심을 좀 잡는 견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볼턴이나 이 마티스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폼페오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김정은과 만나는 것을 말리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쇼를 좋아하니까 결국 말리지 못하고 6월 12일 회담으로 지금 굴러가고 있는데 아직도 상당한 회담 전후로 해서 변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티스 국방장관의 강경한 대북 발언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감사합니다.